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금년 2, 4분기 실질 GDP 속보치 추계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 2, 4분기 중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3.6% 성장하였습니다. 지출 측면에서 성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 4분기 중 수출은 꾸준한 신장세를 이어갔습니다마는 민간 소비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 지출이 모두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1.3% 증가하였고,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연구개발 등 수입이 줄면서 4.2%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LCD, 화학제품 등이 늘어나 전기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자동차, 국민들의 해외 소비 등이 늘어나면서 0.8%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 내역을 산업별, 경제 활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림업은 가뭄의 영향으로 마늘, 감자 등 재배 작물의 생산이 줄어들었고, 가격 하락을 염려한 한우, 양돈 농가의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서 전기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전기가스업은 따뜻한 날씨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전기와 가스 및 연료의 냉난방 수요가 줄면서 전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세월호 참사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음식, 숙박, 운수 등이 부진했습니다마는 보건,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업이 늘면서 전기 대비 0.7% 성장했습니다. 한편 국내 총소득 실질 GDI는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교역 조건이 전기 대비 1.4% 개선되면서 GDP 성장률 0.6%를 상회하는 전기 대비 1.3%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2분기 실질 GDP 성장 속보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는 2, 4분기 중에 수출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마는 민간 소비가 감소로 전환되는 등 국내 수요가 상당히 부진해서 성장률을 1분기에 전기 대비 0.9%에서 2분기 0.3%로 하락시키는 그런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영향, 또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영업 정지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온난한 날씨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전기, 가스, 연료 등의 어떤 지출이 줄고, 또 한 가지는 KT, 또 금융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용 근로자에 대한 어떤 대규모 감원 등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민간 소비에 부진을 가져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2분기 실질 GDP 속보치 추계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아시아경제 박연미인데요. 네. 이번 전기 대비 성장률이 작년 1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 말씀하신
성장세가 좀 주춤했던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3분기에는 좀 그 기존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봐도 될까요?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세월호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 요인이 일부 불규칙한 요인, 다시 말씀드려서 세월호라든가 뭐 이통사 영업 정지 이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통칭해서 비경기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경기적 요인과 비경기적 요인을 엄밀히 구분해서 얼마만큼 이런데 어떤 그 줄어들고 얼마만큼이 뭐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엄밀히 구분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지금 세월호 영향 자체가 지금 뭐 내일 정도 여러분들한테 보도 자료가 나가겠습니다만은 CSI 소비자 심리 어떤 그 지수가 7월 저희가 한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주체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생각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 길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얼마고 주로 이제 경기적 요인이 얼마고 엄밀히 구분하기는 매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면밀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대일 김남현입니다. 네. 그 하느니 전망하기를 원래 0.7% 2분기 전망을 했는데 지금 0.6% 나왔잖아요. 네. 이게 하는 전망의 어떤 추세선에 있다고 보는 건지, 그다음에 하느니 올 연간 3.8%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저 김 기자님 뭐 본인이 아시지만 전망 뭐 저희가 전망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어떻다 이렇게 통계를 만들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즉 그렇게 뭐 이렇게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2분기 지난 7월 초에 전망할 때 2분기 성장률을 0.7% 정도로 이렇게 전망한 걸로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0.6%로 지금 실질 GDP 속보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 전망 당시에 이용할 수 있던 모든 데이터보다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입수한 어떤 그런 자료, 모니터링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전망 당시에 봤던 어떤 그런 정보보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입수하고 속보 추계 당시에 추계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보면 당시보다는 더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블룸버그 서은경 기자인데요. 그 추가적인 정보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그 예상 집행률,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 정부는 아시다시피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고요. 또 세월호 영향 등으로 해서 각종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물건비 지출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집행 실적 등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 전망 당시에는 뭐 그런 지표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직접 뭐 전망 이후에 저희가 주로 전망 시점 이후에 발표일 이후에 저희가 출장 또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당시보다
전망 당시 7월 당시 전망 할 때 그 작업할 때보다 그러니까 7월 초가 되겠죠. 그때보다도 얻어서 나온 결과들이 더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